이 자소서 문항은 현대자동차 1번 문항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 자소서 1번 문항이 예전부터 어려웠어요. 지금은 What makes you move로 바뀌었죠.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성취감입니까? 성취감이었으면 얘가 맞죠. 근데 여러분이 최고의 순간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작가나 가능합니다. 절대 여기 포커스 맞추면 글 못 써요.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여기 맞춰야죠. 여기 맞춰야 이게 연결이 되거든. 최고의 순간에 맞추면 절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인생의 목표와 연결이 안 돼요. 지금부터 남의 걸 볼 건데 진짜 남의 것처럼 한번 보세요. 남의 거는 대충 봅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주로 그 얘기하죠. 키아 자동차 인사 담당자는 그런 얘기하대요. 점심 먹기 전에 보면은 꼼꼼하게 보고 점심 먹고 나서 보면 대충 본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대충 봐도 볼 건 보인다는 얘기죠. 대충 봅시다. 대충 봤으면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글 쓴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뜻으로 썼냐? 모르겠대요. 왜 그렇게 썼냐? 최고의 순간을 생각하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자, 방금 읽어본 거 여러분이 평가해 보세요. 요건 여러분 프린트 자료에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글을 여러분 읽지 말고 여러분 친구에게 읽어보고 체크하라고 해보세요. 여기 체크할 거 많잖아요. 여러분 글이 아니라 방금 읽은 글. 그럼 버리세요. 못 써요. 다른 거 좀 볼까요? LG화학 자소서 문항입니다. 은근히 어려운 게 직무도 들어가고 직무 역량도 들어가고 입사 포부까지 들어가는데 500자야. 읽어봅시다. 뭔 소리지? 자기 직무 아니면 잘 모르는 기술 직렬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분명히 500자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끝났죠? 아직 더 남았어요. 다 쓰라고 하니까 1300자 써서 보냈더라고요. 500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500자에 딱 맞춰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다 쓰라고 해요. 전부 다 써보자고 그러고 구겨 넣어봤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다 들어가 있죠. 500자 이내로 들어가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방금 거 평가해 보세요. 체크할 게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별로면 버리세요. 괜찮을 때만 킵하세요. 이걸 구분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내용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쓰면서 고생했던 것 때문에 못 버려. 그러니까 처음 썼을 때 고생을 하면요. 얘를 계속 가지고 가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는 안 해요.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한 강의나 또는 자료들은 온라인에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 책을 한 권 살 때만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것만 다 읽어보면 쓸 수 있겠지. 책도 없고 막상 쓰려고 하면 또 원점이야. 왠지 아세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건 지식으로 배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수영하는 법 책으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저 해봤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뭐 어떤 영법이 있고 킥은 어떻게 하고 다 머릿속에 익히고 수영장을 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제가 물속에서 헤매다 보면 그때 책 내용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생각이 날 수도 있죠.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일단 많이 쓰세요. 많이 쓰려면 조사를 많이 해야죠.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해봐야 돼요. 많이 쓰고 나중에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퀄리티 있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부터 500자, 1000자 분량에 딱 맞춰서 글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 정연하고 읽기 쉽게 하라는 얘기는 읽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주술 구조도 맞춰야 되고 문장 구성도 맞춰야 되고 문장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걸 다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봤을 때 쓱 볼 수 있는, 앞에서 봤던 글도 그럴 거예요. 쓱 봤을 때 중간에 자꾸 걸리면 안 봐요. 쓱 봤을 때 걸리는 게 없어야 돼. 걸리는 게 없게 만들려면요, 계속 다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3,000대1 경쟁률 얘기했었죠. 뚫었던 학생 자소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7번 첨삭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냐고요? 원래의 꿈은 다른 데였어요. 언론사 PD가 꿈이었는데 그때부터 고친 거였어. 그러니까 계속 고치다 보니까 이 친구의 글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요. 왜 안 보여주냐고요? 학생에게 절대 안 보여주는 게, 처음 보여주고 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라는 걸 얻는 게 아니고 용기를 잃어버려요. 나 따위가 무슨 자소서를 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친구 자소서는 첫 문항이 이렇게 시작돼요.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다. 독립영화 제작 현장에서 사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중환자실에서 이틀 만에 눈을 떴더니 병원 천장 보이는 걸 묘사했어요. 그걸 믿으세요? 사고는 난 게 맞아. 근데 중환자실은 아니야. 가서 약 바르고 왔어요. 근데 그냥 약 바르고 왔다면서 영화에 대한 열정 얘기하니까 약하잖아. 살짝 각색한 거였죠. 너무 잘 썼던 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진 않아요. 그냥 그 친구에게만 도움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구체적인 성과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소서에서 대부분 막연한 얘기를 합니다. 학창 시절에 한 친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학창 시절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예요. 너무 긴 시기야. 처음 여러분의 글을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평가할 분들은요, 그런 자료를 아예 안 봐요. 그분들이 보는 자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게 상세히 나와 있어요. 상세히 나와 있지 않는 자료는 미안한 얘기인데 쓰레기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히 쓰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 어차피 그 사람도 확인 못해. 약간 각색해서 상세히 써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요, 여기선.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될 이유와 이 회사가 여러분을 뽑아야 될 이유의 연결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요? 둘 다 찾아야 돼요.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찾는데 여러분에 대해서는 안 찾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입사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죠. 그죠? 그 목표를 왜 달성해야 되는데요? 이게 직업관이에요. 직업관이 없으면 지원 동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를 모르면 삼성전자에 지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좋아하는 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대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주예요? 아니잖아. 그게 왜 여기서 일해야 될 이유인데?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삼성이 추구하는 가치, 여러분의 직업관이 없으면 지원 동기 쓸 수 없습니다. 자, 입사했어요. 어떻게 할래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선배님 말씀 잘 듣고 그러고 살겠죠?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이게 무슨 포부예요? 이거는 기본 태도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포부가 없다예요.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월급 받는 게 목적이지 이 회사에 구체적으로 뭘 할지 모른다가 돼버립니다. 가장 어려운 문항이 이거예요. 근데 이 문항이 자소서의 핵심입니다. 이걸 제시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기업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까지 다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열정이 있는 인재입니다. 그건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1, 2, 3, 4번을 충실하게 되면 4, 5번은 따라가는 겁니다. 자소서의 정답은 없지만 평가해 보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자소서 한 20부 정도 비교해 보면요. 잘 쓴 거, 못 쓴 건 눈에 들어와요. 잘 썼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서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못 썼다는 얘기는 그냥 지원했다예요. 그냥 지원하지 마세요. 인사 담당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첨삭받지 말래요. 근데 저는 첨삭을 해요. 근데 첨삭받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 첨삭받으면 내용이 비슷해지거든요.
제가 가장 꺼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과 다른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첨삭을 이렇게 합니다. 요 얘기 먼저 하고 가야겠네. 인공지능까지 도입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베꼈는지를 또 검토한대요. 잘 쓴 사람 거 베껴도 걸려. 기본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은 그걸 싫어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개요 첨삭이에요. 개요는 이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알아내려고 이런 것까지 다 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학생이 찾게 만들지 제가 제시 안 해요. 제가 제시해버리면 비슷한 게 돼버려. 구성 첨삭이 뭐냐면 자, 1번 문항이 3개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프린트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건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참고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 2, 3번 3개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1, 2, 3 순서가 나을까요? 3, 1, 2가 나을까요? 2, 1, 3이 나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하실 때는 이걸 옮겨서 붙여보면서 읽어봐야 돼요. 저야 직업적으로 많이 해보니까 가능하죠. 자, 문장을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비문을 고치는 거예요. 한 문장씩. 다 고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쓱 읽혀요. 저는 잘 고쳐요. 왜 잘 고치냐고요? 자소서 첨삭 19년 하니까 그건 잘하더라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못하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일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지키도록 하세요. 분량 첨삭은 여러분 스스로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따로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천자분량으로 썼던 거 요약해서 500자로 만들지 마세요. 내용 다 엉망됩니다. 500자 분량으로 작성했던 거 늘리지 마세요. 내용 엉망이 됩니다. 저는 가능해요. 제 최고 기록이 4200자를 1200자로 내용 요약을 했는데 내용 다 들어간 거였어요. 이걸로 모 언론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던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검증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19년 첨삭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안 시켜요. 여러분은 분량 다를 때마다 따로 쓰셔야 돼요. 성격의 장단점도 500자 분량하고 1000자 분량은 따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 돌려막기 절대 못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 고백이기도 하고 제 자랑이기도 하고 제가 가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라면서 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떠오르는 건데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녹음하라고.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얘기해놓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했던 걸 똑같이 못해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과거에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첨삭할 때 안 걸릴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번 새로 만들거든요. 그 사람 걸 집어내고 그 사람이 찾은 걸 연결시키지 제 걸 연결은 안 시켜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검토하더라도 안 걸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자, 조금 진한 자소서 문항인데 부담스럽기도 하죠. 지원 동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직무 역량, 그것도 차별화된 직무 역량을 실제 경험으로 제시하래요. 그것도 직간접 경험을 엮어서 처음 제시했을 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쓱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이 중에 키워드 하나만 한번 골라보실래요? 눈에 띄는 거 찾으셨죠? 마약.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옵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나열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자소서는 첫 단락이 핵심이에요. 첫 단락 중에서는 첫 문장이 핵심입니다. 첫 문장에서부터 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했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첫 문장부터 눈에 들어오는지. 첫 문장이 눈에 들어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쭉 이어질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냐고요? 이걸 몇 번 고쳤는데 이건 계산해서 만들었어요. 읽기 편한 게 쓰기 편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쓰잖아요. 읽을 때 불편해요. 여러분이 쓸 때 고생해야 돼. 그래서 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싫어. 고생 안 하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내용은 의외로 수월한 게 경험을 정리해서 붙이면 끝이에요. 자소서는 잘 쓰고 못 쓰고는 평가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